현재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선 한국의 무기고엔 어떤 신무기가 숨겨져 있는지 초유의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몇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국이 미국도 개발을 포기한 신의 지팡이를 만들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미국도 포기한 무기체계를 한국이 무슨 수로 개발하냐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한국의 군편제 개편과 산업에서 그 증거를 찾아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과 중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한국의 무기들은 인공지진 발생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일본과 중국은 지진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공포가 익숙한 공포라는 말이 있듯이 지진의 피해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있는 일본과 중국은 한국의 지진 무기에 엄청나게 당황하고 있는데요. 일본과 중국은 언젠가 있을 핵공격에 대비해 가정용 지하벙커와 국가 수뇌부용 지하벙커를 건설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것들이 전부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있습니다. 과연 전문가들은 왜 한국이 신의 지팡이를 개발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그 증거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신의 지팡이 때문에 왜 일본과 중국이 당황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무기고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최근 개발 중인 거의 모든 군사 무기에 대해서 극비사항으로 취급하며 그것을 공개했을 때에는 이미 개발이 완료된 상태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국이 미국도 포기한 신의 지팡이를 개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의 발단은 최근 현무사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관련 사실을 군사비밀로 숨겼기 때문에 어느 언론사에서도 재원이나 형상은 좀처럼 파악하기 힘들었는데, 익명의 관계자가 현재 개발 중인 한국의 미사일이 전술핵에 버금가는 위력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귀뜸한 것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고용량의 고폭탄이 아무리 강한 화력을 내뿜어도 전술핵에는 못 미친다고 말하는데, 익명의 관계자의 발언이 의미심장하게 들립니다. 또한 최근 한국 정부는 굉장히 벙커버스트에 열을 올리며 많은 연구를 진행하였는데요. 몇몇 언론에서 현무사가 가분 수형의 미사일이라고 보도하고 있었지만, 일각에서는 가분 수형이 아닌 탄두부가 꽤 날렵하게 보였다고 말했으며, 발사 시험에 참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국이 개발한 미사일 중 가장 길고 가장 굵다고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미사일의 중량을 높이기 위해 탄두부에 화약을 조금만 넣고 대부분을 중금속으로 채웠다고 알려졌는데, 이것 때문에 낙하 속도가 마하 10에 가깝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운동에너지에 기대면서 전술핵에 버금가는 위력을 가진 무기에 대해 생각하게 됐습니다. 마침내 전문가들은 현무사가 미국이 연구 도중 관둔 신의 지팡이일 수도 있다고 예측을 내놨는데요. 토르 프로젝트를 통해 미국은 인공위성에서 길이 6m, 지름 30cm의 텅스텐 막대를 떨어뜨리는 무기인 신의 지팡이를 만들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는데, 이는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이미 레이지독이라는 무폭약 강철 폭탄으로 월맹이나 베트콩의 강화 진지를 부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신의 지팡이의 원리는 간단하지만 그 위력은 핵무기에 버금가는 무기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높은 곳에서 무거운 물체를 떨어뜨려 넓은 지역을 파괴한다는 원리는 마치 지구에 운석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 무기의 장점은 우선 친환경적이라는 것입니다. 무기가 친환경적이다라는 것에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폭탄이나 핵탄두가 탑재되지 않고 오로지 운동에너지로만 목표를 파괴하기 때문에 불발탄 발생이나 핵폐기물, 낙진 등이 생기지 않으므로 친환경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의 지팡이가 요격이 불가능하다입니다. 우선 미국이 고안한 신의 지팡이는 지름이 30cm밖에 되지 않아 레이더에는 작은 잡음 정도로만 표시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또한 전문가들은 떨어질 때 마하 10 정도의 속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현 방공체계론 요격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미국은 이런 위력적이고 간단한 무기체계 개발을 왜 포기했을지 의문이 생기는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비용이었습니다. 미국이 고안한 신의 지팡이에는 약 9톤의 텅스텐이 들어갑니다. 텅스텐은 굉장히 비싼 광물에 속하는데요. 탄소와 합금이 되면 엄청나게 강해지는 성질이 있어 항공기나 무기에 많이 쓰이는 광물 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텅스텐은 녹는 점이 높아서 대기권에 진입하게 돼도 타지 않고 형태를 유지하는 거의 유일한 금속이라 신의 지팡이 소재론 제격입니다.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매장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가격이 엄청 비싸졌고 텅스텐 막대를 우주로 보내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통상적으로 1kg의 물체를 우주로 보내려면 대략 2만 달러, 하나로 약 2,4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신의 지팡이는 약 9톤의 텅스텐 막대 8개가 한 세트이며
그렇게 되면 총 72톤의 무게를 인공위성 형태로 우주에 보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어마어마할 뿐더러 유지보수에서도 우주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는 아무리 천조국이라고 불리는 미국조차도 그 금액을 감당하지 못해 신의 지팡이 개발을 포기했다고 전해집니다. 두 번째는 우주조약입니다. 1967년 발효된 우주조약에는 대량 살상무기를 운반하는 일체의 물체를 지구 궤도상이나 외기권에 배치해선 안 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조항은 다분히 핵무기를 지구 궤도상에 올리는 행위를 겨냥한 조항이었지만 신의 지팡이 역시 예상되는 위력으로 볼 때 대량 살상무기로 간주할 여지는 충분했고 이로 인해 미국, 소련, 영국도 미국과 같이 대량 살상무기를 우주 궤도에 올릴 것을 두려워해 미국이 스스로 신의 지팡이를 포기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럼 전문가들은 미국도 개발을 포기한 신의 지팡이를 한국이 어떻게 개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전문가들은 한국의 신의 지팡이를 개발하고 있다고 예측한 3가지 증거를 내세웠습니다. 첫 번째로 텅스텐의 확보를 들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최소 970만 톤의 텅스텐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며 실제로 1950년대에서부터 1970년대까지 한국을 먹여 살리는 광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에 중국의 텅스텐 가격 덤핑 공세에 경쟁력을 잃고 텅스텐 광산의 문을 닫으면서 엄청난 양의 텅스텐이 그대로 한국에 매장되어 있는데요. 최근 강원도 영월군 상동 텅스텐 광산의 채굴을 다시 계획했으며 이로 인해 한국은 엄청난 양의 텅스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형 신의 지팡이 후발 방법입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전 세계는 우주 조약에 의해 대량 살상 무기를 우주 궤도에 올려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한국이 우주 인공위성을 사용하지 않고 그때그때 땅에서 발사하여 목표 지역을 파괴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그 증거로 한국은 고위력 탄도미사일의 능력을 향상시켜 8톤에서 9톤의 탄두 중량을 마하 10의 속도로 떨어뜨릴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이 정도면 신의 지팡이를 위해 굳이 비싼 돈을 들여 인공위성을 띄울 필요도 없고 장기간 운영비를 고려했을 때 한 발 한 발 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다만 고중량의 탄두를 쏘아 올리는 만큼 그 사거리가 줄어들기 마련이지만 주로 한국의 적은 주변국들이기에 이것만으로도 억지력을 갖는 데 충분하다는 분석입니다. 마지막 이유로 전문가들은 한국의 군 편제가 변하고 있다고 설명하는데요. 최근 한국 공군은 우주정책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할 우주센터를 신설했습니다. 공군 우주센터에는 우주정책과 우주전력발전과 우주정보상황실 등 3개 부서가 편성됐는데 이들은 공군 참모총장 직속 부서로 지휘보고 체계가 여러 사람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보안 면에서 철저한 부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군은 우주 영역이 미래 전장의 핵심 영역으로 부상함에 따라 합동전 영역 작전 수행 여건 보장을 위한 우주작전 무기체계 전력화를 주도할 것이라며 공군의 우주력 발전을 위한 신규 수요 창출 등 우주 역량 강화를 통해 우주 위험과 위협에 대응하는 국가 우주안보 임무도 함께 수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군 중에서는 공군이 우주 영역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육군은 페가수스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적 인공위성의 파괴와 방어 전략을 마련하고 있고 해군도 대기권 밖에서 적의 탄도미사일을 격추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한국에서 어마어마한 무기가 개발되고 있다고 하자 중국과 일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실제로 중국과 일본은 핵무기가 가장 치명적인 무기로 인식하고 북한의 핵공격에 대비한 지하벙커를 짓고 있었는데요. 특히 일본 내에서는 최근 북한 미사일로 인해 불안감에 떨고 있는 일본 현지에서 독특한 형태의 지하 대피소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일본 매체 마이니치 신문은 소형 지하 대피소 주문 급증, 미사일 여파라는 제목으로 최근 일본 현지에서 유행하고 있는 지하 대피소를 소개했는데요. 크기는 길이 2.8m이고 실내 높이는 1.9m, 넓이는 약 1.5평 정도이며 내부는 다소 협소해 보이지만 실내를 밝히는 전등과 각종 비품을 보관할 수 있는 수납장, 대피 시 성인 2명에서 3명이 앉아있을 만한 자리 등 웬만한 생활 공간을 구비하고 있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대피소 제작업체는 자사에서 개발한 대피소가 핵대피소는 아니지만 북한의 미사일 위협 때문에 주문량이 늘어 많이 당황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비용은 다소 비싸지만 위급 상황 시 대피할 집을 하나 더 마련한다는 생각에 이런 지하 대피소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중국도 수내부용 지하 2km의 핵벙커를 건설했는데 문제는 전문가들이 말하는 한국이 사용하는 무기가 인공지진을 일으키는 무기라는 점입니다. 인공지진 유발 무기들은 애초에 벙커를 없애기 위해 개발됐기 때문에 일본과 중국의 그간의 노력이 모두 헛수고로 돌아간 셈인데요. 만약 진짜 한국이 신의 지팡이를 개발하고 있다면 이런 괴물 무기는 평상시엔 적 지도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껴 함부로 도발을 못하도록 하고 유사시엔 가공할 파괴력으로 적 전략 목표물 등을 파괴할 수 있어 주변국들의 군사행동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한국은 언제나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며 문제에 대해 항상 돌파구를 찾아내는데요. 항상 발전하는 한국의 자랑스러움을 느끼며 주변국들의 횡포에 큰 한방을 선물해 줄 수 있는 것에 박수를 보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